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오늘도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시장 대응이 끝까지 힘들다. 많은 분들께서 고충을 토로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바로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내년을 기약하며 투자의 지혜까지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이면 우리 시장이 이제 또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표님 먼저 올해를 좀 회고해 보신다면 어떠셨을까요? 올해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서학개미들이 거의 시장에서 손실이 제일 컸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장도 종목을 사이클을 잘 타지 않았으면 상당히 험난한 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가 상위 종목들이 그 2022년만큼 일반 투자자를 배신한 해도 없었다라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요. 네. 그래서 저는 2022년을 딱 보면서 2030년에 우리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될 화두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3년에.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늪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2023년에 나의 인생의 종목,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종목이라고 표현하면 집중 투자해갖고 이 주식으로 갖고 한 100% 자산을 키워야 나의 인생의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3개나 5개만 투자하셔갖고 지수가 뭐 상고하저니 뭐 또 내년에 침체니 매크로 지수 다 무시하시고 나의 집중 종목 대상을 뭐로 선택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오늘 제가 마지막 요번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 아닙니까? 올해의 마지막. 예. 네. 내년에 이제 1월 4일 날 만나뵐 텐데. 네. 그래서 그 섹터가 뭘까를 같이 우리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가서 우리 1월 3일 2022년 1월 3일 날이 종합주가지수가 3천이었습니다. 딱. 그러니까 상승의 연속성이 주면서 뭔가 여기서 딱 3천 지지하고 뭐 4천 간다, 뭐 5천 간다 이렇게 했던 게 반대로 2,100까지 빠지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 1월 3일 날 주가 사갖고 코스피 다른 것들 개별 종목 제외하고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 1월 3일 3,000대 샀는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박살났는데 오른 종목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오른 종목이요? 예. 있습니까, 대표님? 보세요. 1월 굉장히 3일 많네요, 날 생각보다. 네. 딱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색깔 보세요. 1등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고점이에요. 얘보다 더 떨어졌다 올라가는데 일단 1월 3일에서 지금 5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BGF, 강산주. 네, BGF 네. 리테일, GKL, 그 다음에 롯데칠성, 현대로템, LIG 넥슨,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 딱 특징이 K방산, K 천연가스와 롯데칠성, 그 다음에 BGF 리테일 이런 종목들이 금년에는 이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이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반대편 보면 다 카카오 시리즈나 뭐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들 여러분들 2021년 주도했던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났고 이런 종목들 K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버넌스의 천연가스 지배구조라든지 K가스 천연 에너지 관련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80에서 100 몇 프로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면 2023년에는 어떤 게 그렇게 갈까요? 우리가 2023년 종합주가지수 뭐 2천 깬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1,700을 가든 3천을 또 생각지도 않고 뭐 2,600, 3천 가든 내가 선택한 대상이 갖다 지수 상관없이 지금 사이즈보다 더 클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나는 제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빅데이터로 계속 찾아라는 게 하나의 그 시장의 흐름인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빅데이터 노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가 흉내내는 분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분의 투자 철학이나 전략이나 대부분들 뭐 가치 투자에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가는데 저는 이분을 추구합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펀드의 짐 사이먼스. 어떻게 보면 이승조 대표님의 멘토이신 분인가요? 예, 제 멘토죠. 네. 이분은 50 굉장히 늦게 시장에 선언을 해갖고 갖다 얘기해서 똑똑한 7명의 박사학위 그 매니저들을 섬에 가둬놓고 투자를 하는 분입니다. 아주 특이한 약간 은둔자석 성격의 그 좀 공격형의 그 개념인데 이분의 기초가 수학입니다. 통계학입니다.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모든 게 다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0개가 만드는 세상의 종목이 수없이 어떤 세상의 종목 갖고 오르고 떨어지면서 거기서 우리한테 초기 조건에 뭔가 미리 알기 전에 우리가 다 떠들기 전에 노출되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고 그걸 초기에 잡아낸 그거를 해야 남 대비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그래서 여기에 모델링이 저는 이런 그림을 추구합니다. 제가 오늘은 뚱딴지 같이 제 설명을 왜 이것부터 풀어나가냐면 제가 나오는 단어가 그냥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 데이터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경로 의존성인데 꼭 가다 보면 이 블랙홀이 있어요. 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 다니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론상으로는 최적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오티마이제이션 시오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최하단에 있는 포트폴리오 끈이를 피하고 최상단에 있는 걸 찾아내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가장 강조한 게 끈이 뭐였죠? 한 달 전부터 리오프닝 관련주. 리오프닝이잖아요. 이제는 막 눈에 보이죠. 지금 오늘도 지수가 뭐 배당락이지만 50% 빠졌는데 항공주, 뭐 카지노 관련주들 굉장히 그렇죠. 많이 올랐죠. 롯데관광개발이니 그다음에 호텔 신라니 뭐 하나투어니 우리가 그쪽으로 집중하는 이게 빅데이터들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월 8일부터 1월 22일이 그러니까 1월 22일은 홍콩 비행기가 이제 제주에 선을 첫 기항하는 거고요. 1월 8일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상당히 왕래가 빈도수가 많아질 거고 거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막 나와서 어떤 건 플러스가 되고 어떤 건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들 압니다. 리오프닝은. 네.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또 뭘까? 그거를 좀 오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하면서 나만의 인생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해서 뭐 많게는 100% 이상 수익을 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 해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시설 격리를 철폐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여기에 자국민들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전주에도 그랬다시피 대표님께서는 뭐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주 보자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대표님. 아니 가져가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개발이에요. 지금 저점에서 60% 올랐습니다. 14,000원에. 그러면 14,000원에서 지금 이게 스트레이트로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은 손절도 아까 딱 정하고 들어와야 되고 3 내지 5%. 네. 그다음에 금액을 한정해서 들어와야 되고 편한 매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선을 약속 지켜서 어느 선을 깨면 일부 50 내지 수익을 실현시켰다 밑에서 다시 사는 이런 트레이딩 감각이 있는 약간 선수적 감각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이제 리오프닝이 주도주다. 잘못하면 또 우리 같은 미리 선침했던 선수들한테 당하는 위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느 날을 디데이자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는 날이에요. 1월 말쯤이요. 네, 이게 대칭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고도 아셔야 돼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나쁜 게 올라가면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세질 겁니다. 그게 리오프닝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국 달력 보셨어요? 중국 달력이요? 예. 이게 중국 1월달 달력입니다. 춘제 연휴? 예. 예. 여기 보시면
1월 8일부터고 또 1월 22일 날 또 요때 또 홍콩 익스프레스가 제주 첫 기항하고 네. 상해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약간 이제 느슨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명동이나 제주도나 중국인들 많이 볼 겁니다. 와서 또 작용 반작이 있겠죠. 아니 코로나가 우리나라 더 확산되면 어떻게? 이런 불안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은 이제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역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나라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도 고분수에 따라 그 따른다면 또 급등하게 급락을 하겠죠. 그런 위험도 같이 내포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일단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연휴 기간 이게 21일에서 29일이면 거의 1월 달에 반 이상을 반 가까이 노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일본은 그 제재 때문에 미국 때문에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태국이나 그 통계치도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1년 동안 그 정상적이었을 때 어느 나라를 제일 많이 갔냐. 그 통계본 동남아 태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요렇게 순. 그러면 이제 일본, 미국 점은 우리나라가 좀 증가하겠죠. 태국, 동남아 쪽. 요걸 갖고 할 때 들어와서 뭘 할까? 저는 분명히 해열제, 감기약, 진단키트 사재기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카지노.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왜 했냐면 1월 22일 날 진짜 제주 드림타워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심지어는 어떠한 시장조사하냐면 제주 드림타워에 거기 일일 그 사용자 수 대충 알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연결해 갖고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용객 수가 어떻게 증가 변화되나. 하루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해보세요. 그럼 그 수익이 딱 어디로 가요? 롯데관광개발 에너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카지노주들은 저는 1월 말까지는 볼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씩 보세요. 지금 롯데관광개발 위치입니다. 각도 보세요. 아니 이거를 10월 11월 달에 8,000원, 9,000원, 만원대는 왜 안 보였어요? 이게 우리 다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였다는 얘기는 이미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매매하는 분들은 저는 이거보다 오히려 오면 뭐 할까요? 제주도 가면 비행기 왔어요. 그러면 렌트카 할 거 아니에요. 렌트카 업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면 전기 자전거 관련 오늘 알톤 스포츠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알톤 스포츠라든지 K카 이건 위치가 좋아요. 마치 롯데관광개발이 역별에 9,000원과 만원대에 있는 위치하고 비슷해요. 그럼 저는 위치로서 오히려 롯데관광개발이 여기서부터 1,000원 단위다 올라갈 때마다 20-30%씩 분할 매도하고 판 거는 K카로 가든지 알톤 스포츠로 가든지 뭐 이런 전략도 트레이딩 감각으로 전략화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어 오늘 배당락인데도 얘는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면 이미 직전 고점을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7, 8만 원에서는 이건 암만 좋더라도 이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네. 2월 달까지. 그래서 또 면세점갈로 호텔신라. 지금 지수 이거의 정반대축이 반도체 SK하이닉스 이 축입니다. 그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부품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면세점이나 리오프닝주 가다가 꺾일 때 그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2차 전지 장비주나 에너지 솔루션 갖고 보는 거죠. 이 종목이 어디서 터닝을 할 건가. 그러면 저는 이게 완전히 롱이 숏으로 바뀌고 숏이 롱으로 바뀌는 기점인데 그걸 1월 말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로 잡으시는 이유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가요, 대표님? 그렇죠. 그 테슬라가 아주 끔찍하게 빠지잖아요. 그죠? 네. 테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총액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 애플, LG 이노텍 이렇게 XYZ Z 놓고 하나씩 놓고 매일 에너지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재료 노출로 땡겨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이제 저는 그러면 리오프닝이 끝나가고 이제 주도주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시나리오가 반도체 장비주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2023년에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에는 반도체 장비주를 넣겠습니다. 역발상 전략이죠. 네네. 그리고 그거의 신호탄,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눠 SK 하이닉스 실적에 쇼크가 나오는 거 보고 테슬라가 바닥 계속 45도가 떨어지다가 V자 나올 때 그때쯤 타이밍을 잡겠습니다. 대표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오늘 배당락의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한 1% 남짓 더 빠졌다라고 분석이 되던데 배당락일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파생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성향을 보시면 뺐다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네. 요거는 또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삼성전자의 파생판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시가 상위 종목들 지금 눈앞에는 삼성전자를 때립니다. 삼성전자를.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숫자가 9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입니다. 12월 1일이 꼭지 찍은 날이에요. 네. 이때까지 2조 5천억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12월 2일 그 전날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7천억 팔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때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때리면서 3월말 포지션을 늘리고 있습니다. 매수로. 지금 만 계약 정도를 이상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논리예요? 삼성전자 죽이면서 선물이 싸진 걸 사 모으죠. 그러면 이제 어느 타이밍만 되면 삼성전자를 땡기면서 삼성전자 한 5 내지 7%만 땡기면 됩니다. 그럼 레버리지 시킨 선물 매수를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 전략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런 장비주라든지 반도체주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 타이밍도 테슬라 바닥 확인과 1월 이 구정 지나서 대부분들 그 IT 굵직한 기업들이 그때쯤 뭐 기아, 현대,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1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다 몰려 있거든요. 네. 그때쯤이 확인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1월 그 구정 전까지는 계속 가는 게 가겠죠. 중소형주 중에. 뭐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 중에 또 정책 관련주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냄새가 나는 게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이요. 원전하고 그러니까 핵원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드론 해갖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드론 관련주가 뭐 북한의 노이즈로 막 급등했어요. 네네. 그거는 이미 늦으셨습니다. 그러면 사고 방식은 드론 다음에는 뭐가 갈까 할 때 분명히 우리나라도 우주나 핵이나 미사일이나 그 다음에 또 이런 방공과 관련된 에너지가 분명히 증가를 할 거거든요. 요게 하나의 집합이 있고요. 또 하나의 교집합은 또 네옴시티, 원전, 또 정부의 정책. 그래서 이게 교집합으로 집중되는 쪽에서 많이 빠진 거. 그게 핵 원료 원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 섹터들이 뭐 한전 기술부터 시작해서 딱 배당 나는데 밑에 딱 치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또 하나 한두 달 정도 시장을 주도하는지 또 보겠고요. 이렇게 시장조사 데이터를 딱 보시면서 주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에너지지 비싸게 파갖고 나보다 더 호구할 때 비싸게 더 파는 이런 시장은 여러분들 지금 유동성장에나 가능하지 지금 장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조사가 철저히 들어가야 되고 대표님, 전 정부에서 좀 많이 줄여놨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이번 정부에서는 좀 많이 늘리겠다라는 정책 발표가 오늘 이제 신문에 났던데 그것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원전 당연히 관련주 영향을 상승에? 미치겠는데 예. 우리나라 자체 갖고는 원전 못 갑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해외 원전 수주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요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주도주 갖고 보면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이 종목들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공장 지을 때 필요한 그런 굴삭기나 이런 것들이 캐터필러, 연골고리에 이런 종목이 먼저 갔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안정적인 전력 수급입니다. 그럼 전력 수급과 전력 설비에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과 연결되고 이 미국의 소형 원전, 그래서 미국 시장이 뚫려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현실화돼서 K방산 같이요. 수주해왔습니다 하면 늦어요.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 이제는 건설 기계 다음에 소형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 때 같이 들어가서 전력 설비나 갖다 해서 변전기, 변압기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못 올라온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23년은 오히려 테슬라와 연결고리의 장비줄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논리죠. 시장의 최대 호재는 주가가 싸진 게 최대 호재고요. 가장 큰 악재는 최고 급등한 게 가장 악재입니다. 이 논리를 제가 2021년도 메타버스 때 게임주 때 떠들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박살내는 거 보십시오.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나 여러분들 메타버스 그때 우리가 위메이드 20만 원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를 그때 귀에 들어서 경계하신 분은 이 질곡을 벗어났을 거고. 그런데 오늘 좋은 신호가 있어요. 좋은 신호가. 그렇게 박살난 게임주가 오늘 넷마블이 시간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이것도 넷마블? 중국입니다. 중국 그 판호 개방. 네. 이게 리오픈이 되니까 또 이제 영상 컨텐츠 다음에 이제 게임이 등장하는 거예요. 넷마블이 그런.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 또 상한가 친 종목 특징이 있습니다. CJ 시푸드. 우리가 참치나 먹자나 이렇게 해서 사조양 CJ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는 리오프닝의 여행이나 카지노는 넘어갔어. 그럼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뭘까? 사재기할 중국 사람들이 뭐 이런 국내에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을 사재기할 것인가? 예. K푸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주셨죠. 이런 거. 이게 이제 벌써 신호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쌀 때 사서 땡길 때 오히려 30 내지 50% 올릴 때 일단 일자 파는 이런 거를 해야 이 시장을 극복하지. 그냥 시장에서 막 올라간 걸 지금 이렇게 주도주며 떠드는 거는 그냥 뒤통수당하기 쉬운 장입니다. 거래 대금이 5조에서 7조밖에 안 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는 철저히 파생의 롱숏에 이용당하는 장이고요.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구분의 그 시가상위 종목들의 그 흐름은 저는 1월 말 지나면 이제 그 테슬라, SK하이닉스 갖고 이제 지수 따는 어디서 멈추겠구나. 그거는 그때쯤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1월 말 이후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또 한 번 움직이는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안 삽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7만 전자 깨요. 그래서 6만 7천 7만 돼요. 그러면 목표 수익률 15% 게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SK하이닉스가 15%갈 때 그거 3배 갈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중소형주에서.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대형주 장은 그 정상적인 펀드들이 움직이는 시장. 거래대금 10조 되고 유동성이 좀 풀리고 뭔가 그런 에너지가 나올 때나 대형주 하겠고요. 2023년 화두도 중소형주 중에서 종목장인데 네. 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한 7에서 10%, SK하이닉스는 15에서 20%라도 오를 수 있는 공간에서 반도체나 장비주 해야지 대장이 죽는 때에서는 오히려 그쪽은 더 빠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전번에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7%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5만 요 7%가 막지 못하면 이게 5만 5천 원까지 흔들었다 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졌다가 5만 전자는 안 깰 거라고 봅니다. 암만 최악의 경우라도. 그리고 다시 요 6만 원과 요번 고점이 12월 1일 6만 3천 원이거든요. 1, 4분기 안에 여기 또 구경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 안에요. 네, 1, 4분기 안에 이거 또 아까 외국인들이 현물 때리고 선물 매수한 거 3월 말 만기 때까지 그 행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 7에서 10%만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갈 수 있는 장비주가 뭘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공포를 만들고 거덜내는 장비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연결하면은 뭐 A-프로나
DB하이텍, SNS텍, AD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지금 오히려 더 실패한 종목. 네.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수익증이 되겠죠. 그걸 하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생각해야 할 어떤 화두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잖아요. 예.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더 주신다면요, 대표님. 거버넌스는 그 대주주의 머릿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빙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책을 읽으면 될까요? 예, 책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거버넌스를 5대 그룹에 해갖고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삼성그룹의 거버넌스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수없이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이 아니다. 호텔신라,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네. 그런 구도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런 뉴스를 막 메가딜 아주 지겨울 정도예요. 근데 이 메가딜이 저는 5G에서 나올 거라고 봐서 이 연골고리 시나리오 소설 하나 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는 통신 관련 연골고리의 종목을 체크하라. 그게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가 왼쪽 우하형에 5일선, 11선, 21선 수렴해갖고 역배열에 완전히 갓다리에서 다 손해만 본 사람. 네. 52주 최저가에 수렴돼.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거래가 증가하면 이제는 우상향으로 가거든요. 지금 리오프닝 주가 여기 10월 달에 이런 모양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상승 추세를 갖고 지금 통신 5G는 이미 1단계는 상승했습니다. 오이솔루션이나 뭐 KMW냐. 근데 2단, 3단이 있는데 이 끌개가 저는 메가딜에서 여기서 뭐 나와야 되고 지금 우리를 공포를 만드는 게 뭐죠? 삼성전자 매매폭탄 26조. 이 기사 X표 치십시오. 신경 끄세요. 아니 이렇게 신문에다 대문자만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이거를 제거하는 담력과 직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절대 안 팝니다. 공포를 주더라도 절대 안 팔게 뭐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있으면 저것을 봐야 됩니다. 삼성 해체법 이게 호텔신라, 이부진시 거버넌스, 삼성생명 금융지주 그 다음이 저는 과거의 투자 역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의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된 거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언제였죠? 정확하게 2018년 11월 예. 14일입니다. 아, 네네. 여러분들 이때 매매하신 분들 거래 정지 한 달도 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주식 매매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설마 상장 폐지가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이때 저하고 인연이 되신 분은 이게 27만 원, 25만 원입니다. 절대 상장 폐지 안 되니까 집중하십시오. 오히려 떨어진 칼날 잡으십시오. 했다면 이게 나중에 어떤 세상입니까? 100만 원을 찍어요. 전 이거 오징어 설계라고 보거든요. 제가 해치펀드 전략이 이런 급락 나올 때는 저는 B펀드 가동한다고 봅니다. 갖다 해서 이거 죽여버리고 B에서 사고 그 다음에 3년 정도, 빠르면 1년, 길면 3년 정도의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 에너지는 이제 삼성전자 누르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다시 상장하고 이제 분식회계 문제가 이제 서서히 희석화되면서 이제 그 하나 남은 게 분식회계거든요. 네. 요게 이제 법률 리스크가 아직까지 CEO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갖다 해서 우리는 바이오 에피스 나스닥 상장을 보실 겁니다. 네. 그때 그게 거버넌스거든요. 그게 2023년도에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 시나리오.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데스크 안에는 삼성전자 분할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카드는 사인을 안 할 것 같고, 저는, 삼성, 우리 재벌집 막내들 보면 그 금융지주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 아이디어가 똑같이 내년 후반기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니, 그 다음에 금융지주 통해서 그게 삼성생명 대주주가 누구지 아십니까? 그 호텔신라의 삼성생명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삼성 호텔신라는 지금 법률적으로는 이부진 씨 거 아니에요. 삼성생명, 삼성전자 거예요. 그거를 교통정리를 분명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리오프닝이 겹치면서 면세점 관련해서 6만 원짜리가 지금 이 지수선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 저는 가성비 전략을 얘기하고 싶어요. 호텔 신라의 상단이 많지는 않다. 이제 크지는 않다. 2만 원 남은 것 같아요. 아, 10만 원 정도 되면 또 매물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20% 먹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50 내지 70% 팔아갖고 다른 거 갑니다. 삼성그룹주 중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를 가시든 아니면 LG 이노텍이나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이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 들어와요. 45만 원, 42만 원. 네. 그러면 이것도 60만 원 또 만들 거거든요. 지금은 나쁜 것만 떠들지 않습니까? 뭐 인플레 감축법 뭐 한다. 근데 2023년 6월 달 지나면 이제 2024년에 곧 생산대 이걸로 앞당겨서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주가는 벌어 6개월을 선행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네. 그래서 1월 말까지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최악이겠지만 60만 원대 팔아라. 40만 원대 왜 파냐?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노이즈만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겁니다. 그쪽만 보지 말고 이게 이제 다시 오를 때 상황에 제일 먼저 갈 게 뭘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펫배터리, 장비주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대표님,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차 수요 둔화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것도 또 언론 플레이가 180도 싹 바뀌는 뭐 3개월 안에 바뀔 겁니다. 지금 뭐 카타르에서 그것도 이제 뭐 폐쇄시키고 테슬라 그 CEO는 주가 떨어뜨리기 바쁘지 않습니까? 노상 노이즈 일으키고 막 네. 난리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 F분 전에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3불입니다. 우리가 F분 전에 천슬라가 333불이고요. 네. 최고점이 1200불 갔는데 이게 400이고요. 410. 지금 오늘 저는 100을 볼 줄 몰랐습니다. 대단하다 그러겠습니다. 100을 깰 수 있을까요? 깰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신경을 끄세요. 오히려 저는 점제가 되지 말고 면제가 되지 우리 전번 시간에 150불을 확인하고 사든지 네. 100불을 딱 거놓고 10불 단위나 떨어지면 했다 10%씩 나눠서 사보면 어디까지 빠질지. 그러면 이렇게 쭉 빠지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바닥에서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도 박살 내다가 네. 바닥에서 순식간에 더블 게임 8, 90% 주잖아요. 똑같이 주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런 파동에 끌기에는 뭐 갖고 할까? 분명히 이제는 막혔던 뭐 중국 공장이나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개선이 되네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전기 요금 막 이렇게 하고 전기 충전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는 저는 충전소 인프라주를 먼저 공략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전력 설비 비용. 네. 그래서 LG 정보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충전소 하면 현대로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충전소, 인프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23년에 금년도에 제가 성공한 것들이 이제 K방산, 건설기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인데 제가 거의 40, 50% 반토막 나가서 실패한 그래서 이게 전 데스밸리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수소입니다. 어. 저는 2023년에 수소 인프라 에너지 전략이 분명히 일진다의 일진 하이솔루스가 간단히 해서 과거 2018년에 에코프로 첨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매매하면. 그런 것들 갖고 또 2023년, 2024년을 또 집중하겠습니다. 대표님, 한때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소를 자꾸 차를 비유합니다. 차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부울경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태양광 아니에요. 풍력도 아닌 것 같아요. 정권의 교체 여러 가지 노이즈. 그래서 수소 인프라가 네옴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금 부산에 연결돼 있는 모든 그 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이게 곧 리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에도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집어넣어라. 네. 이거 했는데 지금 대한유화가 롯데케미칼이 무지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타자는 그 이번에 사우디 쪽에서 왜 SK 그 에너지 쪽하고 아람코하고 막 전략적 제휴 맺고 뭐
지금 네옴시티의 그 에너지원을 원전을 할 거고 태양광 할 거고 분명히 수소 청정 에너지를 분명히 쓸 겁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내시는 게 2차 전지 같이. 네. 그러니까 3년 프로젝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에서 2025년. 그러면 여기에서 잘하면 템버거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에코프로, 첨보 이런 것들이 템버거 난다고 미리 선수들 사이에서 얘기 돈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믿은 사람은 성공한 거고 믿지 않은 분들은 완전히 그 꼭지, 오히려 꼭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 같이 지금 수소 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입니다. 부생수소를 사용하는 그러한 전력 수급 정책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그런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의 접근하고. 수소와 관련한 어떤 경쟁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 저는 가까이에서 그 SK에너지 호남에서 생산되는 그 부생수소들을 네. 지금은 버리다시피 합니다. 태우다시피 해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법률 룰이나 그러한 장비나 에너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 지금 원유라든지 네. 그다음에 다른 데 또 한계점이 다다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파고 나올 수 있는 원전하고 수소 쪽이 가장 비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과 앞으로 10년은 우리는 화두가 우주입니다. 네. 우주에서도 큰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2023년 주도주에 빅데이터 하나를 또 우주를 넣습니다. 그럼 우주는 한국항공우주 있죠. 현대로템 있죠. AP위성 있죠. 오늘 뉴스 보면 이제 다누리가 달러 궤도 돌기 시작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를 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핵입니다. 원전 에너지, 핵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는 게 2023년에 주도주 물질이 잡을 때 그래서 간단해요. 2022년도에 가장 많이 빠진 거에 샘플이 가십시오. 종목 찾는 거. 2022년 가장 급등한 거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2021년도 말에 제가 똑같은 데이터를 돌렸더니 메타버스, 카카오, 그 게임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뭐 200%, 300%, 오는 건 1000% 급등한 거. 박살난다. 진짜 박살났어요. 지금 1년 똑같이 금년 박살난 종목들 중에 2023년에 빅데이터 화두로 들어오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나오는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겁니다.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그거에 똘똘한 3개, 5개를 선택해서 네. 나의 전쟁, 나의 전투를 하시는 게 주식이지. 여러분들 주가 지수가 빠질 겁니까? 오를 겁니까? 그거는 간단해서 시장 전략가들이나 그 매크로 분석하는 분들의 영역이고요. 우리 시장에 내가 개인 투자하면 나의 종목, 나의 호흡, 나의 자금, 나의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그거를 선택할 때 정부 정책이나 지금 가장 싸야 돼요. 쌀 때 사야 돼요. 비싼 거를 더 비싸게 판다? 그거는 선수적 감각이. 그러니까 지금은 리오프닝 주는 선수적 감각입니다. 그리고 아바타, 우리 또 경험하잖아요. 아바타 2에 막 흥행 성공하고 막 꼭 저는 언론을 이용하는 오징어 집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네. 뭐 이게 뭐 대규모 수준도 나고 막 아바타 그때 오히려 때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검증해 보자고 그랬죠. 검증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늦어요. 이미 빠진 다음에 이게 돌아서는 에너지는 쉽지 않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치가 중요한 거죠. 네. 뭐 뉴스에 팩트에 나올 때 팔아라는데 바닥에 있으면 팔 필요 없죠. 더 빠졌거나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사는 논리고 위치가 높은데 더 에너지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갖다 얘기해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주가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뭐 오늘 급락하고 아주 그냥 대부분의 투자자가 지금 멘탈 놓기 딱 좋거든요. 그냥 징글징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매일 요새 많이 받는 게 그 서학 투자자들. 네. 지금 기억나시나 봐요. 그 1,400원대 미국 주식 그 1달러 팔아갖고 1,400원 바꿀 수 있으니까 무조건 팔고 와라. 한국이 낫다. 그런데 그때는 코웃음 쉬셨대요. 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네. 할 게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고 그냥 미국 시장에서 모든 승부를 봐야지 선진국가에 되고
달러 원이 강세 시장이고 거기서나 근데 지금 보니까 세상이 거의 두세 달 만에 완전히 정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존 어떻게 더 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면 살 돈 없어요. 6개월이나 1년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머리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지금 어떤 머리 쓰냐면 테슬라 손절해갖고 우리나라 와서 살 거 뭐 없습니까? 완전히 역사이클 걸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냥 6개월 동안 아무 행동 안 해도 됩니다. 테슬라 망하는 종목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테슬라가 지금 이 박살낸 거를 트위터 인수하고 정상화된 다음에 우주 갖고 또 한 게임을 크게 할 사람입니다. 네. 지금 빅펀드 가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의 역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시나리오. 대표님, 빅펀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주로 그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주나 그러니까 A는 주가를 팔고 싸게 만들어요. 그 싸게 만든 거를 B는 모으는 역할이에요. 그때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펀드 그럴 때 이제 버뮤다나 그 해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는 그게 가늠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금도 규모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때 개인형 비자금 사모펀드를 저는 B펀드라고 표현합니다. 그 B펀드가 가동됐을 때가 대부분들 대주주 탐욕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영화도 보면 살짝 나왔는데 그 진도준한테 상속한 게 그 비자금 돌렸던 돈 주는 거거든요. 모든 이렇게 하면 좀 날카로운 거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모든 큰 자금을 운영하는 에너지는 빅펀드를 항상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최악의 경우 남을 때 그 다음 기회를 유인 그 쌈짓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테슬라도 가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불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저는 한 1년이 될지 늦으면 2025년이 될지 저게 한 다시 300불에서 500 요번에 더 빠졌죠. 그러면 고점 뚫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그 양자 역학의 극과 극을 보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이럴 때는 좀 이상하게 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전 2025년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게 주파수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관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직관이 우리는 저 미친 소리다라고 들리지만 그때 이 직관이 맞았을 때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엄청나게 무시하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F분전에 지금 30불을 구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테슬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열이면 다 욕을 합니다. 치를 떨어요. 네. 그게 징후입니다. 시장 바닥의 징후. 그러니까 바닥의 징후. 피가 낭자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마트머니 이제 체리피킹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테슬라가 고잉 컨선까지 훼손할 정도냐? 고잉 컨선이요? 상자 폐지되거나 기업이 망할 정도냐?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뻘은 사이즈가 어디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했던 그 펀드나 에너지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일단 거래 정지 당했어요. 그래서 절대 아니다라고 확신하듯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미래지도의 설계 대주의 근무는 스페이스 X나 스타링크 그 통신 그거 갖고 할 저궤도 겁니다. 위성으로 전 세계 예. 정보를 수집하는 빅데이터 동수서산 중국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타이밍을 언제 잡냐면 저는 미국 대선 1년 전. 그래서 또 하나의 빅데이터. 내년도는 선거 관련주를 정책 관련주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2010년 주도주를 할 때 이 단어를 딱 이렇게 던져요. 선거. 선거.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선거가 언젠데 2014년도 그 총선이 2024년 4월 11일로 정확하게 뭐 날짜는 모르겠 4월 10일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아직도 1년 반이 남았는데 무슨 여러분들 선거하시면 벌써 내년
2, 3월 달부터 선거운동 시작입니다. 전당대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보면 지금부터 그냥 공약 내세우고 이쪽으로 장거리 아주 그냥 6개월, 1년 전에 벌써 선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요새 지역은 어느 쪽을 봐야 되냐? 충청도, 부산, 강원, 그 핵심 지역들이 있어요. 인천, 거기에 관련 기업들, 연골고리, 부동산 이런 것들 딱 보시면 거기도 그리고 빅맨들을 보는 거죠. 원희룡, 오세훈, 뭐 나경원. 대선 후보자.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국회의원 에너지를 한번 상상해봐요.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상복지를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먹자 무상복지 연골고리에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나? 거기에 또 CJ푸드 들어가요. 그러면 리오프닝, 선거, 교집합이잖아요. 종목 찾기가 빅데이터가 이런 거를 자꾸 상상해서 연결해서 그리고 그 주가가 박살이 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닥을 기고 있어야 돼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샘플링 하시는 게. 그래서 2023년에 주도주 화두는 선거, 5G 통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또 수소. 이렇게 몇 가지 탁탁 던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3개나 5개를 선택해갖고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주도할 물줄기 중에서 그간 말씀하셨던 건설 쪽은 오늘은 비중을 좀 줄이시네요. 아니요.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이 수소 에너지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장은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옴시티 연결고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정책 그래서 발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타이밍은 저는 한전부지 텁하기 시작해갖고 막 그 문 열고 그냥 이 높은 뭐 그게 하나 보일 때 정도. 그럼 현대건설은 가격대는 들어왔는데 타이밍은 이게 구정 이후일지 이거는 또 얘도 또 실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가장 그 논리가 부동산 PF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시장 징후라고 봅니다. SBS가 그것이 유명한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거기에 뭐 다룬지 아십니까? 이번에 네옴시티 다뤘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 딱 보면 약간 물매기는 거예요. 네옴시티. 말로는 잘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이거 과연 우리가 수주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메이드 인 사우디한테 이용당한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지금 탈세계화의 메이드 인 각자 세상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미쳤다고 메이드 인 사우드 만들지 메이드 인 코리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2024년 주도는 전에도 얘기했죠. K자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K푸드, K게임, K컨텐츠, K원전, K방산. 앞으로 10년은 기술 특허나 우리 거를 외국인이 울작겨 먹기로 사줄 수 있는 거. 그게 경쟁력 있는 그게 주도주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를 피먹이는 게 미국입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래서 지금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이 박살나고 엔솔 박살나는 게 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닙니까? 네. 거기에 플러스 된 게 굴삭기 관련된 종목들에서 그 일부 몇 개 종목들 급등하고 전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는 박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 프로를 보고 딱 직관이 태영건설 주가를 봤습니다. 끔찍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SBS 그래서 요새 방송 관련주들도 요새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SBS 매도, 디지털조선 매수, 그 다음에 YTN,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하나의 현상 갖고도 그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서 이게 왜 이런 게 이때 시점에 나왔나.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되는 건 뭘까, 마이너스 되는 건 뭘까 찾아서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번에 디지털조선 그래프 보시면 이상합니다. 급등을 했어요? 근데 월봉 보면 시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지털조선이 최근에 하이브나 엔터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JTBC 모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조선이 여러분들 그냥 지금 하던 영업 부분에서 갑자기 확장해.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거 우회 상장 무슨 에너지가 나올래나? 이게 엎어씌워서 판을 키우려고 그러나? 그래서 디지털조선이 월봉 베이스로 제2의
YTN 같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다 징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디지털 조선의 기존 업황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뭐 공시 내역을 쭉 들춰봤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판을 키우려고 그러는구나.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디지털 조선이 뭐 갖고 굉장히 컸죠? 디지털 조선 하면, TV 조선 하면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트로트. 그쵸. 예. 그 미스터 에너지. 트롯 2가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판을 키우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재벌집 그거 해갖고 레몬레인, 그래서 거의 끝나가면 벌써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이미 다 급등한다고 다 얘기 나온 다음에 주가가 더블 이상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죠. 대표님 시간이 거의 다 됐고 한 2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고요. 우리 주식시장이 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점을 체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 좀 얻어볼게요. 주식은 하실 일 없어요. 그냥 좀 쉴까요? 쉬세요. 네. 구정 때까지 대형주나 대표 종목 가고 계시면은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는 가만 계세요. 여기서는 그리고 추가 더 사실 분들은 사셔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가성비 전략으로는 오히려 오늘 얘기한 화두에서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내년도도 상반기도 대형주장이보다는 종목장에 정책 끌기가 있어야 가능하고 5조에서 7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종목 압축화 전략이 분산 전략 아닙니다. 3개, 5개 집중화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1월 달까지는 뭘 보셔야냐면 배당부 시세를 언제 회복하나. 종목마다 다 다를 겁니다. 네. 배당부 시세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 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건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일 종가를요. 네. 돌파하는 종목. 오늘 배당락 됐잖아요. 벌써 리오프닝주는 그냥 오늘 다 돌파했습니다. 아직 돌파 못한 것들. SK하이닉스가 언제 돌파할까? 삼성전자 그런 걸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는 다음 주 수요일 2023년에도 계속되니까 기일 꼭 기억하시고 1월 4일입니다. 그때 또 뵙고 이승조 대표님의 시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